자,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물건이죠, 물건. 자, 물건입니다. 물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법률행위를 배웠습니다. 민초은 법률행위 배웠는데 제3권에는 물권하고 이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건은 객체가 물건이야. 근데 이거는 사람에 관한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급부 청구, 행위 청구, 내놔라 하는 청구, 급부 청구, 내놔라 이게 채권이고, 물건에 관한 권리가 물건이야. 그러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절대권 있는 강한 양도성을 가진 거예요. 자,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는 거는 채권을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구워준 채권자야. 그러면 요 갑이 이거는 내 집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 내 집의 소유권은 물건이거든요. 집은 물건이죠. 그럼 직접 지배한다는 거는 타인의 행위를 필요하지 않는 거야. 타인의 행위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 내가 집을 직접 지배하니까. 근데 채권은 타인의 행위가 있어야 돈 받을 수 있죠. 그죠? 타인의 행위가 있어야, 급부가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죠. 이건 채권은 직접 지배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돈 받는다고 그 사람을 직접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자, 배타적 권리입니다. 배타적 권리는 내 소유권이 있으면 내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소유권인데 다른 사람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배타성 때문에. 그런데 채권은 이 채무자가 꼭 나만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돈 구워주고 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물건은 내가 소유권이지 다른 사람 소유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두 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채권은 양립할 수 있죠?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두 개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절대적이야. 이 절대적은 내 소유권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채권은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상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적이 아니고는 상대권이라고,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건 강한 양도성이 있어. 내 소유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강한 양도성이 없어요. 채권은 물론 처분이 가능하지만 채권자, 채무자의 임차권을 처분할 때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한번 비교했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자, 물권의 객체야.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 또 일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권리입니다.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은 물건이거든요. 물건이니까 당연히 객체가 물건이 되지만 일정한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되죠.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된다. 그런데 요 물건은 첫째
두 가지 측면에서 현존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물건은 현존하고, 물론 물건이라는 것은 이따 조문 볼 거지만 그 전기 기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조문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물건은 동산, 부동산으로 나눠지지만 동산, 부동산은 현존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독립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현존 특정성에서 개체수가 증감 변동한다 이거. 개체수가 증감 변동하는 경우 현존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가령 이 양어장이 있어요. 이 안에 양어장 내에 뱀장어가 있어요. 뱀장어가 예를 들어서 200만 마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치어는 갖다 넣고 성어는 갖다 팔아요. 개체수가 증감 변동해요. 그러면 이 양어장 사장이 돈이 부족하니까 주ገብ에다가 양어장 내에 200만 마리의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꿔요. 1억을. 그 사료 주려고. 사료. 그러면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꾼다. 이게 뱀장어는 동산이죠. 부동산이라고 아니죠. 뱀장어 부동산이라면 뭐 딱 있어가지고 새끼만 가면 아니죠. 동산입니다. 동산을 소유권 넘겼으니까 양도했어요. 돈을 꾸는 거예요. 담보로. 동산의 양도 담보야. 동산의 양도 담보도 요놈이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게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동산의 양도 담보권이라는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어야 되는데 뱀장어는 일단 물건인데 개체수가 증감 변동하잖아. 송어는 갖다 팔고 치어는 갖다 넣잖아. 그게 현존 특정을 인정한다면 물건으로 봐서 동산의 양도 담보권이라는 물권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개체수가 증감 변동할 때 현존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물건이 아니죠. 그죠? 근데 판례는 동산의 양도 담보권이란 관습법이 인정한 물권에서 개체수가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현존 특정성을 인정해서 물건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립해야 된다. 이거 독립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물건에 일물에 하나의 권리 주겠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주겠다.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냐,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냐. 여기에 문제 놓고 토지가 있다. 건물이 있다. 뭐 수목이 있다. 이런 거. 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수목에 붙어 있는 뭐 미분리 과실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돼요. 그러면 토지는 어느 때 하나로 보느냐? 그러면 토지는 인위적으로 지적법 배우잖아요. 일필 단위로 하나로 보죠. 일필 단위로. 그러면 내가 일필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 이게 1200평 일필, 1200평을 한 필지로 만들었어. 그러면 일필 전부 요거를 하나 소유권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에 특정 일부에 600평만 지상권, 용익물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는 특정 일부에 가능합니다. 일부. 분필하지 않더라도. 근데 저당권은 안 돼요. 건물은 어느 때 한 필조로 하나 물건을 일동마다 일동 하나 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아파트 101동에 수십 개의 소유권이 있죠. 그건 예외지. 수십 개의 소유권이잖아. 그럼 그거를 예외적으로 구분 소유가 되죠. 구분 소유. 구분 소유단 말이에요. 101호. 이건 예외적으로 부분이지만 소유권 인정하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일동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방 하나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예외현상이야.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수목은 사실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죠. 그죠? 미분리 과실은, 즉, 사과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배, 요거는 수목에 딸려 있으니 토지 소유권자로 가버리죠.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요 놈은 말이에요. 이 수목은,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수목은 돈 되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적송, 해송. 적송, 해송도 한 불에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임목법에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물건으로 봐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 객체가 되고 저당권 객체가 돼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물건으로 봐버립니다. 임목에 등기하면. 임목에 등기하면. 아니면 이 등기라는 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새끼줄로 딱 소유권을 명확히 이거는 누구 거 아니면 철조망으로 딱 쳐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다. 명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명인 방법.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철조망으로 딱 해서 누구 까 이렇게. 명인 방법이야. 그럴 때는 소유권의 객체로 봐줍니다. 자, 미분리 과실은 사실 미분리 과실은 사실은 하나 물건을 안 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거 명인 방법을 갖춥니다. 명인 방법. 야, 이 나무의 사과나무 배는 누구 거야 라고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를 봐줍니다. 물건으로 봐줘요. 이 농작물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갑의 허락 없이 벼를 심었어. 농작물이죠. 그럼 벼가 땅 소유자냐, 땅 소유권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냐, 심은 사람. 이게 무단 경작자단 말이에요. 경작자 소유냐, 그것도 무단으로. 무단 경작자 소유냐, 나무 땅 돌고 거기다 농작물 심어버린 거야. 그러면 농작물이 벼가 경작자 소유냐, 땅 소유자 거냐, 이런 문제가 다투지는 거지.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판례가 나온 거야. 그럴 때 나무는 무단으로 심었다면 임야 소유권자로 속해버려요. 나무는. 이게 수령이 한 30년, 50년 되잖아요. 근데 농작물은 기껏해야 5, 6개월이잖아요. 생육기간이 짧죠. 그리고 성장한 농작물을 입도라고 그래요. 입도. 에? 성숙한 농작물 입도라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짧으니까 무단경작자라 하더라도 이 입도, 즉 농작물 소유권자는 경작자 소유자예요. 판례가. 그리고 이때는 명인 방법도 갖출 필요가 없어. 방법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무단경작자 소유라는 거예요. 무단경작자. 그러나 처분하려면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요. 자, 요 부분이 일단은 어디 쪽을 보냐면요. 어디 127페이지를 보세요. 127페이지에. 요거는 제가 요 부분은 자주 안 나오는데 기출문제로 대체해버립니다. Q 보세요. 민법상 물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쇼 나중에 배웁니다. 취득할 수 있어요. 넘어가 되고. 2번 보세요. 일동 건물 일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아파트 101호 구분행위에서 독립한 부동산을 들 수 있죠. 101호 101동에 101호 가능합니다.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랬죠. 미분리 과실은 내 거다라고 팻말 붙여요. 맞죠? 토지에서 벌채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벌채됐으니까 동산이 되는 거죠. 5번 보세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해서 무단경작자죠. 그죠? 그때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게 틀렸죠?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5번이 틀렸죠?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새끼줄 치고 철조망 치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생육기간이 짧으니까. 답은 몇 번이요? 5번이 답입니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일물일권조 이걸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23페이지에 법정주의가 나와요. 물권 법정주의. 185조입니다. 자, 물권은 법률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185조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야. 임으로 창설 못한다. 만들지 마라 이 말. 물건을 만들려면 법률로 만들거나 창설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그럼 법률로 이런 게 지금 민법이라는 법률에 첫째 점유권 제도가 있어요. 점유권과 대비해서 우리가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에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고, 이 제한물권에 사용 수익을 하는 용익물권, 용익물권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민법에 8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자, 이렇게 3개, 소유권, 점유권. 이렇게.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이것 분류도 본권은, 이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인 거예요. 지배하고 있으면. 근데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는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다 본권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게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그럼 틀리죠. 지상권은 다 본권이요. 점유권만 본권이 아니야. 점유권 이외에는 다 본권이야. 점유권 이외에는 다 본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우리 배우지 않아요. 전당법적 권리니까. 저당권. 그래서 8가지 중에 7개는 다 배워요. 물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거. 아까 여기 동산의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 어떤 사람이 동산에 돼지를 키운다.
돼지가 한 100마리 키워. 담보가 없어. 그럼 돼지 소유권 넘기고 돈을 꼬아오는 거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이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습법에 인정한 물건에 이게 금방 동산의 양도 담보 인정해요. 그 다음에 뭐 묘지 관리권, 분묘 기지권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사실혼도 인정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겁니다. 토지가 있고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건물이 있어. 토지 건물 이렇게 갑 소유, 갑 건물이 있을 때 둘 중 하나가 매매로 팔렸다 합시다. 매매로 을한테. 건물만 소유권 넘어가고 토지는 갑한테 남아있어. 그럴 때 토지 주인이 팔고서 야, 을한테 건물 철거해. 사유경제적 손실이죠. 이럴 때는 요 을이라는 건물주가 당연히 법률 규정에서 땅 이용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에요. 헐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판례가. 근데 인정하지 않아. 판례가 관습법상 인정으로 안 되는 게 온천권. 토지와 별개로 온천권이라는 물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도로를 통행한다고 해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공원, 그래서 개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도 통행권 이런 건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근린 공원 이용권 같은 것도 물건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출이죠. 근린 공원 이용권.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이 사람이 팔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기하지 않았어. 등기하지 않는 건물 양수인은 어떠한 관습법상 물권도 없다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관습법상 물권도 없다. 자, 요 내용입니다. 교재 보면 물건이란 특정 현존의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누릴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객체는 현존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밑에 판례 보세요. 아까 뱀장어 사건입니다.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입니다. 한 개의 물건으로 봤죠? 그래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 효력은 항상 현재 집합물에 미치는 겁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디귿 독립한 물건이 물건의 객체가 되죠. 따라서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필토지 일부입니다. 일필토지 일부, 이 1200평에 600평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나 저당권은 일필토지 일부에 설정 못합니다. 저당권은 일동 건물 일부입니다. 101호에 전세권 설정 가능하죠. 그리고 그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요. 아파트 101호처럼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 민법상 물건의 객체가 반드시 물건에 한정되는 건 아니죠. 아까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죠. 객체가 됩니다. 채권도 채권질권이 가능합니다. 질권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동그라미죠. 행위 밑에다가 급부라고 쓰세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권입니다. 자, 밑에 관습법상의 물권 별표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호는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 온천수는 토지 구성 부분으로 물권으로 온천권은 인정되지 않죠.
또 타인의 토지를 통행자가 통행을 인용했을 뿐 통행자에게 배타적 권리로 사도 통행권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나 사실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물건, 이건 좀 물건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핵심적으로 2번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다 팔래니까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경우라도 경작한 입도입니다. 입도는 아까 성숙한 벼입니다. 입도는 성숙해서 독립한 물건으로 존재를 갖췄으면 입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하는데 옆에다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 입도 소유권은 경작한 입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그랬죠? 밑줄 치고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 온천을 그 용출한 지방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온천권을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은 별표입니다. 미등기를 무허가 건물의 양수일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주물 종물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해석 도구로 써먹으니까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고 그것만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종물의 동그라미 3번 찾았나요? 종물은 동산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횟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수족관 건물은 종물이다. 그러니까 횟집이 주물이라고 쓰시고 수족관 밑줄이고 종물이라고 쓰세요. 횟집은 주물이라면 수족관은 종물이다. 그러면 횟집을 팔면은 수족관도 넘어오죠.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따라오는 거야. 주물 종물할 때는 횟집 하나 하고 수족관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유소 주유기. 주유소가 주물이라면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예를 하나 기억하세요. 나중에 저당권에서 이렇게 써먹어요. 주물 종물에 미친다. 이런 것들 써먹을 때 주물 종물. 주유소가 주물이라면 주유기는 종물이야. 천연과실, 법정과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101조도 나중에 점유권에 써먹어요. 101조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 천연과실. 천연과실은 사과나무의 사과, 배나무의 배, 이런 걸 천연과실이라고 그래요. 사과배라고 써요. 사과배. 그 다음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 이자, 차임. 이자 차임을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용어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양가로 1번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출한 산출물을 의미하고 과수원에서 지배해서 수확한 과일, 천연과실이요.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의미하며 임대차 차임이라든가 이자 등을 말한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문제는 그거 봤죠? 넘기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Q.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를 잘 정리해 놓으면 앞부분은 해결이 되니까 문제 보세요. 물건에 관해 설명 옳은 걸 고르죠. 지상권은 기출문제인데 지상권 본권이 점유권만 본권이고 나머지 다 본권이죠. 본권이 아니다. 틀렸죠. 본권입니다.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그랬죠. 틀렸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 사도 통행권은 인정 안 되죠? 개인 도로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틀렸죠?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린 공원 이용권은 물권은 안 보죠? 3번이 4번이 답이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이전을 경료받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됐죠? 그 문제 2개 가지고 앞부분은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은 자, 우리가 물권이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186조입니다. 오른쪽에 129페이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밑줄입니다. 법률 행위 민총에서 배웠잖아요. 매매를 한다, 증여를 한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은 뭐죠? 얻고, 실, 잃어버리고, 변경이죠. 변경 그럴 때는 등기 밑줄입니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129페이지) 맨 위에 186조. 조문 한번 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법률 행위 밑줄이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민총을 배웠는데 법률 행위 배웠잖아요. 그죠? 법률 행위 배웠죠? 법률 행위 배웠으니까 매매는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 아니요? 법률 행위지. 그러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래. 소유권. 이 집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186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서 지상권 취득하려고 그래. 물권 취득이지.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등기하라 이거요. 자, 지역권을 취득하려고 그래.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서 지역권 취득하려고 그래.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전세권을 취득하려고 그래. 전세권.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전세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계약했으니. 근데 유치권은 법정이니까 일정한 그 약정을 해야 등기하는 거지.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어요. 공사대금업자, 유치권은 공사대금업자가 공사대금 안 주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때 가서 점유해버리면 되는 거야. 등기할 필요 없어.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등기할 필요 없어. 자, 질권도 동산만 되거든요. 동산. 물론 예외적으로 등기 별로 의미가 없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죠? 그러니까 이처럼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소유권의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하려면 그 법률 행위로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하라 이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원해서 취득하면 등기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뭐 상관없지만 거기 그 판례 첫 번째 기출인데 별표입니다. 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해서, 합의자가 먼저 지분 포기 밑줄이죠. 지분 포기 밑줄이고 법률행위죠. 내가 원해서 포기하잖아. 원해서 포기하죠? 법률행위에 대해. 그러면 자, 그 지분 포기 합의주면 나머지 잔존 합의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되나 그와 같은 물권 변동은 합의주분 포기란 뭐죠?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기출입니다. 지분 포기 등기해야 돼요. 법률행위니까 원해서 포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밑에도 판례 기출이죠.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 조정이 동그라미. 조정이 성립해서. 조정이. 내가 원해서 공유물이 있어요. 공유물. 이렇게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분, 이게 공유물이라 그래요. 공유. 그럼 이 지분은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2분의 1이야. 이게 딱딱 나눠도 네가 이쪽, 내 쪽,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쪽이 개발된다 그래. 뭐 이쪽 개발된다 그래. 이쪽 개발된다 그래. 그럼 이제 야 2분의 1 나누자. 그럼 서로 이쪽까지 가려고 그랬죠? 서로 이쪽까지 가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협의가 안 돼. 야 이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든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눠야 돼. 이게 공유물 분할인 거야. 근데 협의가 안 된단 말이야. 서로 이쪽까지 나니까. 그래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거야. 판사님 나눠주세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나누려 애매하지. 그러니까 당신도 양보하고 당신도 양보해. 좀 양보해.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야. 붙이는 거야. 싸움을 붙이는 거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다는 건 서로 양보해서 서로 의사를 약간씩 조정하는 거죠. 당사자 합의로 조정하는 거죠. 합의는 계약이지. 그죠? 합의는 계약. 자, 그럼 이렇게 좀 그렇지만 이 정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판사가 조정을 내는 거야. 그래서 야, 기역, 니은, 디귿은 각걸로 하고 분할해서 요거 기역, 니은, 미음 요거는 을걸로 합시다. 어때요? 좋아요. 합의했죠? 그럼 뭐 이거는 합의했으니까 법률행위지.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합의 안 하면 등기할 필요 없어. 합의 안 하면 재판상 분할 청구해서 판결이 나오면 형성 판결로서 그냥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 넘어가는데 합의를 해서 조정을 했어.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공유물 분할 절차 또는 조정에 동그라미 치고 성립했다면 맨 마지막 줄 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가 돼 있죠. 등기를 해야 돼요. 조정은 법률행위니까 맨 마지막 등기란 말이 있죠.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대대적 권리 소유권 취득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됐죠? 여기 두 개가 기출 나왔단 말이에요. 좀 오래된. 법률행위단 말이에요. 조정도 법률행위, 소유권 포기, 즉 합의 주분 포기도 법률행위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교재는 시간이 좀 애매한데 거기 135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봅시다. 135페이지. 거기에 135페이지 넘겨보세요. 187조가 나와요. 아까 186조였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밑줄이세요. 아까 법률 행위라면 등기하라 그랬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 못한다. 그러면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죠? 근데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는 거죠?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보세요. 지금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로 원해서 부동산 취득하려면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근데 187조라는 조문에서는 법률 규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경우에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서 팔아먹으라 이런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186조는 등기하라는 거고 187조는 법률 규정이 있으면 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리 가느냐 이리 가느냐에 따라서 그거 하나가 판례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끊읍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많아요. 전라도 전주에 가면 그 우석대학교라는 대가 혹시 아세요? 우석대학교 전주에 우석대학교 들어봤죠? 근데 우석대학교가
그 설립자가 약국을 했어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고약이라고 아세요? 고약 알죠? 유명하죠? 예. 고약 고름에 이렇게 고약 붙이면 지금 고약 잘 안 붙이는데 그 사람이 고약을 발견해서 돌 무지하게 벌었어요. 약국에. 약사인데. 그래가지고 막 그 약국을 하면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쪽에 이제 그 상품 도매관이죠. 약품 도매권을 따내가지고 땅을 막 사놨어.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래서 그 땅을 근거로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우석대학교를. 그런 사람은 땅 부자잖아요. 땅 부자인데 그 후배 놈이 이제 고등학교 그 아들 그 사람은 아들이 이제 같이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후배인데 고등학교 후배인데 하여튼 지독해요. 그냥. 자꾸 하셨는데 어떻든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했어요. 재단법인 설립했어요. 이 부동산을 출연해서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이 학교 재단에 어느 때 소유권이 재단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연은 이 사람이 원해서 출연하죠? 원해서 출연하잖아. 출연이라는 내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을 증가시킨 게 출연이니까 원해서 출연하지. 이게 법률행위로 본다면 등기해야죠. 그죠? 근데 민법의 48조라는 조문에 재단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생전처분으로 재단을 설립하려면은 재단 설립 시에 유언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유언자 사망 시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단법인 설립에 생전처분으로 했다면 민법 48조라는 조문에서 등기 없이 넘어가야죠. 그렇잖아. 이게 다투지는 거 학자들이 다투는 거야. 그냥 판례가 선을 그어준 거야. 이제 판례가 학자들이 막 을방할 거 아닙니까? 아이 출연행위다, 법률행위 등기해야 돼. 아니다, 이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다투니까 소송이 붙어서 판례가 나온 거야. 판례가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이 사람은 출연자잖아요. 출연자. 에? 출연자하고 재단 사이에서는 일이 간 거예요.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넘어간다. 요 규정에 따라서. 근데 이 학교 법인이 제3자에게 제3자 평 이 땅은 출연한 땅은 내 땅이요 주장하려면 등기까지 하라 이거지. 판례요. 그래서 재출연자하고 재단 즉 재단 사이에서는 내부자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넘어갑니다. 판례가. 그러나 그 재단이 제3자에게 이건 내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하라. 절충서를 줍니다. 그게 지금 130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2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는 귀속 시기죠. 판례는 부동산 출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 부동산의 재단법인의 귀속 시기에 관해서 출연자와 밑줄입니다. 법인 간의 내부관계죠. 등기 없이 민법 48조에 따라서 법인 성립 시에 귀속되는데 제3자 관계에서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법인명으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내적, 대외적으로 다르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까지만 봅시다.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됐어. 무효되고 취소되고 합의되고 이런 것들은 다 소급에서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물권에게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판례는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된다고 합니다. 이건 별표.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넘어가니까 187조죠.
무효, 취소, 해제 시에는 말소, 등기 없이도 넘어와요. 등기 없이니까 187조의 물권 변동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140페이지. 거기에 그 141페이지에 141페이지 맨 밑에 Q 하나 보세요. Q. Q를 보시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그랬죠? 아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는 법률행위죠. 예? 협의 법률행위죠. 성립해서 조정이 이루어졌어. 법률행위죠.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1번이 답이죠. 141페이지 맨 밑에 141페이지 맨 밑에 Q. 다시 등기가 있어야 물권 186조 찾으라는 거죠. 1번 부동산 부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 조정이 이루어져 있다면 법률행위로 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자들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게 답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보시고,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87조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은 131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등기청구권.